임금을 받지 못한 공사 현장 노동자가 수십 미터 위에서 고공농성을 벌였습니다. GM 군산공장의 하청업체에서는 비정규직 수백 명이 해고됐습니다. 경기 침체의 파장을 맨 먼저 마주하는 현장 노동자와 비정규직의 현실, 연달아 보도합니다. 남의 명의를 도용해 휴대폰으로 개통한 뒤 중고폰으로 팔아넘긴 업주들이 경찰에 붙잡혔습니다. 챙긴 돈이 10억 원대에 달합니다. 지방자치 20년이 돼가지만 지방의 재정과 권한은 여전히 반쪽에 그치고 있는 실태. 지방자치 20주년을 앞두고 진단합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전북권 뉴스입니다. 경기 침체가 장기화되면서 너나 할 것 없이 모두가 어려운 상황인데요. 특히 현장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의 삶이 극단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오늘 전주의 한 공사 현장에서 한 남성이 수십 미터 상공에서 시위를 벌였는데 이 남성의 요구는 일한 대가를 달라는 것이었습니다. 김하연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공사가 진행 중인 아파트 외벽에 한 남성이 위태롭게 매달려 있습니다. 오늘 오전 10시 반쯤 전주 혁신도시 한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51살 권모 씨가 임금 지급을 요구하며 고공 시위를 벌였습니다. 권 씨가 외벽에 매달려 써내려간 글에는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이자 한 가장의 절구가 담겼습니다. 12층 정도 높이의 로프로 매달려 있었습니다. 하단부에 에어매트를 전개를 했었고요. 권 씨는 아파트 외벽에 매달려 보수 공사를 하는 이른바 견출 작업 근로자입니다. 석 달째 1,000만 원 상당의 임금이 미지급되자 결국 시위에 나선 겁니다. 권 씨처럼 임금을 받지 못한 노동자는 이 공사장에만 20여 명, 모두 하청업체 소속인데 6,500만 원 상당을 지급받지 못했습니다. 죽을 지경이지. 지금도 못 들어가고. 지금 차비도 없어요, 지금. 뭐 대책이 있어야지. 이거 누구 하나 두고야 이거 해결이 될 거 아니에요. 사정이 이런데도 원청업체는 하청업체에 이미 대금을 지급했다며 하청업체가 임금을 지급하도록 하겠다는 입장만 반복하고 있습니다. 이거는 진짜 둘이 싸움이 아니고 우리는 일당제니까 제발 우리를 볼모로 이렇게 비참하게 이렇게 하지 말고 그날은 그날 벌어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당연히 지급받아야 할 노동의 대가를 받지 못해 결국 아파트 외벽에 매달린 노동자. 원청업체도 하청업체도 나몰라라 하는 외로운 외침이 기약 없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MBC 뉴스 김하연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의 생산량이 줄면서 하청업자들이 대거 정리해고를 단행하고 있는데요. 모두가 비정규직 노동자들입니다. 업계의 어려움이 하청업체로 그것도 비정규직 노동자들에게만 일방적으로 전가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박찬익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한국 GM 비정규직 노조원들이 공장 앞에서 농성을 벌이고 있습니다. GM이 생산 물량 감소를 이유로 주간 2교대 근무를 1교대로 전환하면서 올 들어 500여 명의 비정규직들을 하청업체가 계약 해지한 데 이어 남아있는 160명도 언제 잘릴지 모를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기 때문입니다. 한국 GM 군산공장을 살리려고 차 사직 운동도 하고 어떻게든 관심도 갖고 하는데 GM에서는 비정규직 노동자든지 군산 시민들이 바라고 하는 그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전혀 생각하지도 않고 있다. 한국 GM 군산공장은 쉐보레 유럽시장 철수로 인해 지난해 생산량이 2년 전과 비교해 3분의 1로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내년 초부터 북미 시장에서 판매되는 신형 크루즈가 이곳 군산공장에서 2017년부터 생산될 예정입니다. 이 때문에 노조는 1년 정도만 지나면 생산량이 늘어날 수 있는데도 당장 남아도는 인력을 줄이려고 손쉬운 비정규직부터 정리해고의 칼날을 들이댔다고 보고 있습니다. 한국 철수설이 불거지던 지난해 지역사회 전폭적인 지원을 받았던 한국 GM은 비정규직 해고가 하청업체의 문제라며 입장 표명을 거부했습니다. 자동차 업계의 불안과 불경기에 그늘이 밀려오는 상황. 임금 노동자 가운데 가장 말단에 있는 비정규직 노동자부터 계약 해지라는 극단의 상황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찬혁입니다. 네, 이 자신도 모르게 휴대폰이 개통돼 기계값이 체납되고 있다면 얼마나 황당할까요? 익산의 한 휴대폰 대리점에서 이런 일이 벌어지고 있다는 보도를 전주문화방송이 단독으로 방송한 적이 있습니다.
그 내용을 수사해온 경찰이 오늘 결과를 발표했는데 확인된 피해자만 320여 명에 달했습니다. 이경희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4월 본 적도 사용한 적도 없는 휴대폰이 본인과 두 자녀 앞으로 개통돼 밀린 기계값이 800만 원에 달한다는 것을 알게 된 44살 진모 씨. 얼마 뒤 밀린 요금을 내지 않으면 금융거래가 제한된다는 말에 울며 겨자 먹기로 밀린 돈 일부라도 내야 했습니다. 자기네들은 전 상관이 없다고, 매뉴얼대로만 한다고, 자기네들은 설상으로만 말한다고. 그렇게 하니까 저희 같은 피해자들은 어디 가서 사생할 데도 없어요. 그러니까. 휴대폰을 몰래 개설한 곳은 전북 익산의 한 대리점. 점장인 29살 문모 씨와 다른 판매점 사장인 32살 박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올해 2월까지 기존 고객 정보와 사들인 개인정보를 활용해 당사자들 몰래 휴대폰을 개통했습니다. 명의를 빼돌린 한 사람당 최대 4대까지 휴대폰을 개통한 이들은 약정 기간인 3개월간 요금을 대신 내주고는 계약을 해지했습니다. 중고폰으로 팔아넘기기 위해서입니다. 이들은 중고폰 값이 비싼 기종을 중심으로 개통해 유심칩을 뺀 뒤 중국 등 해외로 팔아넘겼습니다. 판매 수익금은 물론 본사에서 주는 보조금과 실적 수당까지 챙기던 이들은 명의도용자의 기계값과 요금을 돌려막기 하다 결국 이를 감당하지 못하고 덜미를 잡혔습니다. 절대로 대리점이나 판매점에 개인정보로 활용될 수 있는, 도용될 수 있는 신분증이라든가 주민번호 등을 절대 남겨놓으시면 안 되겠습니다. 확인된 피해자만 320여 명. 경찰은 불법 개통한 휴대전화가 1000대 이상, 금액은 10억 원 이상으로 추정된다며 수사를 확대하고 있습니다. MBC 뉴스 이경입니다. 채용 대가로 금품을 받은 혐의로 구속된 순창군수 부인이 법원에 구속 적부심을 신청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전주지법 남원지원은 지난주 순창군수 부인 권모 씨가 범죄를 부인하고 도주와 증거인멸의 우려가 없다며 신청한 구속 적부심에 대해 구속 수사의 필요성이 있다며 기각했습니다. 권 씨는 재작년 공무원 채용 대가로 2천만 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 15일부터 구속 수사를 받고 있습니다. 단체장을 주민 손으로 뽑는 지방자치가 시행된 지 다음 달이면 꼭 20년이 됩니다. 지방자치라면 지방정부 스스로 결정하고 집행할 수 있어야 하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끌려다니는 무늬만 지방자치에 머물고 있는데요. 20살 지방자치의 현 주소를 고차원 기자가 진단했습니다. 지난 2013년 정부는 취득세 영구 인하를 결정했습니다. 전국의 지자체가 모두 반대했지만 정부는 부동산 경기 부양을 명분 삼아 밀어붙였습니다. 취득세 인하로 전라북도는 1,200여억 원의 지방세 수입이 줄었습니다. 그 취득세는 지방세에서 가장 크게 차지하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취득세가 인하됨으로써 저희 전라북도의 지방 재정은 굉장히 악화됐다고 볼 수 있고, 권한과 재정은 뗄 수 없는 관계이기 때문에 지자체가 8대 2인 내국세와 지방세 비율을 6대 4로 조정하자고 계속 요구했지만 정부는 귀를 닫고 있습니다. 지방 소비세라도 단계적으로 인상하자고 요구하고 있지만 정부는 거부하고 있습니다. 특히 정부가 결정한 복지 관련 예산은 지방비를 함께 편성해야 하기 때문에 지방 재정의 확충이 절실하지만 현실은 나아지지 않고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전국 지자체의 재정 자립도는 갈수록 낮아지고 있고 재량권을 갖고 사용처를 자율적으로 정할 수 있는 이른바 재정 자주도는 10년 새 10%포인트 이상 급감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자체가 중앙정부 앞에서 당당하기를 기대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합니다. 국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을 지방자치단체한테 은혜적으로 배분해 준다라고 하는 이러한 사고를 기반하고 있기 때문에 실질적인 좀 지방자치에는 문제가 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2000년 이후 정부는 3천여 개의 중앙정부 사무를 지자체로 이양하기로 했고 2,000개가 법령 개정까지 마쳤지만 지방자치가 달라진 측면은 찾아보기 힘듭니다. 돈과 권한을 넘기지 않은 채 생색내기만 반복하는 정부 태도로 지방자치는 20살 성년의 나이에도 반쪽 자치에 그치고 있습니다. MBC 뉴스 고차원입니다. 박경철 익산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들이 시의회에서 줄줄이 삭감됐습니다. 시의회 본회의에서 표결까지 거치면서 시의원들 간의 갈등 양상까지 빚었습니다. 정진우 기자가 보도합니다.
익산시가 편성한 올해 1회 추경 예산과 관련해 시의회 본회의에서 의원들 간의 공방이 빚어졌습니다. 시장의 공약 사업 가운데 상임위원회에서 삭감한 예산이 예산결산위원회에서 부활한 데 반발해 의원들이 다시 수정안을 발의했기 때문입니다. 시립교행악단 운영비는 재정에 부담이 되고 청사와 함열출장소 보수보강공사 예산은 의회가 반대한 사업을 시에서 이미 전용했었기 때문에 추경에 편성할 수 없다며 비판의 날을 세웠습니다. 당초 본 예산에서 삭감되었던 예산을 추경 예산에 편성하는 사례는 집행부의 일방적 행정편의적 정책 추진의 악습입니다. 광역 상수도 전환을 골자로 하는 수도 정비계획 변경 용역비도 뜨거운 논란이었습니다. 과학적인 검증이나 시민들의 의견 수렴 없이 추진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습니다. 익산시는 타당성 검토를 위해 어떤 노력과 시민소통과 합의를 이루기 위해 노력했는가 묻고 싶습니다. 표결까지 가는 진통 끝에 쟁점이 된 4가지 예산 모두 삭감됐습니다. 이로써 박경철 시장의 핵심 공약 사업 가운데 일부가 올해에는 사실상 추진이 어렵게 됐습니다. MBC 뉴스 정진호입니다. 전북교육청은 지방채 459억 원을 비롯해 9개월분 누리과정 예산 605억 원이 포함된 수정 추경 예산안을 도의회에 제출하기로 했습니다. 도교육청 관계자는 지방재정 부담을 가중시키는 지방채 발행을 최소화하려고 했지만 자체 예산이 부족해 불가피하게 정부가 보증하는 한도까지 지방채를 쓰게 됐다고 설명했습니다. 전북경찰청 사이버수사대는 대학생들에게 졸업작품 프로그램을 판매해 수천만 원을 챙긴 혐의로 현 공익요원 23살 박모 씨를 불구속 입건했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방 씨는 지난 2012년 9월부터 지난달까지 공학계열 대학생 200여 명에서 자신이 개발한 화재 예방 시스템 등 20여 개의 프로그램을 한 건당 최대 45만 원가량에 팔아 5,200만 원의 부당 이득을 취한 혐의입니다. 방 씨는 카이스트 컴퓨터 영재교육 등을 수료한 실력에도 불구하고 가정 형편으로 대학에 진학하지 못한 채 수년간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전라북도는 오늘 민선 6기 핵심 도정의 이해와 역량을 결집하기 위한 소통과 공유의 날 행사를 진행했습니다. 오늘 행사에서는 3대 핵심 도정인 삼락농정과 토탈관광, 탄소산업에 대한 추진 상황과 향후 계획 등이 제시됐고 주요 공약에 대한 이행 상황도 논의됐습니다. 개원 1년을 맞은 제10대 전북도의회가 조례 재개정 활동을 왕성하게 해온 것으로 분석됐습니다. 전북도의회에 따르면 개원 이후 1년간 조례 제정과 개정 건수는 100건으로 같은 기간 9대 도의회에 비해 5배 이상 많았습니다. 도의회는 지난 1년간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법 제정과 쌀 시장 개방 재검토, 누리과정 어린이집의 정부 예산 편성 등을 촉구하는 건의문과 결의문 55건을 채택했습니다. 다음 달 3일 개막하는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에 도내 출신 선수와 임원 29명이 참가합니다. 전북은 육상 장대 높이 뛰기의 최예은, 태권도의 유수연, 우석대 배구팀 등 모두 12개 종목에 출전할 예정입니다. 광주 하계 유니버시아드 대회는 오는 14일까지 12일간 열리며 전 세계 170개국에서 2만여 명의 선수와 임원이 참가합니다. 도내 해수욕장의 이용객들을 위한 편의시설 보완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습니다. 군산지방해양수산청이 최근 도내 해수욕장 9곳 가운데 선유도와 격포 등 이용객이 많은 5곳을 점검한 결과 백사장의 청결 상태는 대체로 양호했지만 화장실과 샤워실 같은 편의시설의 보수와 쓰레기 처리 시설의 추가 설치가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도내에서는 부안 모항과 격포, 고사포 해수욕장이 다음 달 1일, 고창 동호와 구시포는 2일, 군산 선유도는 3일에 개장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차별에 대한 인식에 비해 장애 인권 교육은 충분하지 못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장애인 인권연대의 설문조사에 따르면 조사 대상 2천여 명 중 79.2%가 우리 사회에 장애인에 대한 차별이 있다고 답했지만 장애에 대한 교육은 76.5%가 받아본 적이 없다고 답했습니다. 또 여성 장애인 성폭력 사건이 발생한 자림원에 대해서는 63.2%가 법인 설립 자체를 취소해야 한다고 응답했습니다. 전북권 뉴스였습니다.